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과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바리톤 송현상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주열사 그리고 지난해 4월 16일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새 봄이 왔나 싶더니 벌써 계절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게 된 참여정부 시절에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낸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6주기를 둘러싼 그 상황들이 참 각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6주기 추도식을 치르고 나면 또 오는 8월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또 때로는 가슴 벅찬 도도한 그 역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추도식을 비롯한 6주기 행사의 주제는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또 시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 역사가 바로 시민의 역사임을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335 걸어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화는 사람 사는 세상에 꿈이 깃든 곳이자 또 노무현의 넓은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호명을 해서 또 박수도 쳐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3천여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화마을과 진영, 김해 시민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재단 3인 운영위원이시기도 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재원 정무특보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군현, 박대출, 강기윤, 김도읍, 배덕광, 유재중, 이헌승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희상, 정세균, 강기정, 김한길, 김현, 서영교,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미경, 이원욱, 이윤석, 이하경, 임수경, 전병헌,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한정혜 그리고 이언주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우 의원, 김영미, 문정은, 이정미 부대표 등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맹곤 김해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화포천 권역 7개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봉화마을 주민분들께서도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대통령님 곁을 지켜주시는 노무현 재단 회원분들께서 또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노무현 재단 임원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재단의 고영구, 이기명 고문, 문성근, 도정환, 차성수, 정영애 이사, 이정우 미래연 이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고 여사께서 먼저 봉화마을을 찾아오셔서 헌화 분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이 자리에서 노래도 불러주시지만 또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또 초대가 되신 분이시죠. 바리톤 송현상 교수님, 그리고 가수 조관우님도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을 충무하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주기 추도 행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시느라고 누구보다도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신 분이시죠.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통령님을 추도하게 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대통령님을 추도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7일 날 시청 광장에서 그 큰 추모 문화제가 있었고, 16일 날은 부산 시민공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추도를 하고, 대전, 인천, 울산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추도식이 일주일 내내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해마다 5월 23일이면 이 자리에 모여서 추도식을 해왔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은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5년 동안은 추도하는 모임이었다고 행사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추도를 넘어서 이제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의미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시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나라를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힘으로 이 나라의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추모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이사장님께서 이번 6주기 추모 행사와 또 시민의 힘이라는 주제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습니다. 빠지신 분들이, 내빈 소개에서 빠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백재현, 김태년, 김승남, 김성곤 의원께서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추모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추모 그 행사 때마다 또 그 이외에도 대통령님과 관련된 행사 때마다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도 항상 그 일정을 조절해서 참석을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노래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가수죠. 이 자리에 조관우님 모시겠습니다. 그대 그리워
꽃잎은 졌어도 그대 꽃잎 바람에서 겨흐르는 눈물 같은 꽃잎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알아줘 그대 목소리 파란색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알아줘 그대 이름 떨어진 꽃잎에 있었어요 5월에 창밖에는 꽃바람 불고 파란색 불어요 등 돌린 그림자 그대일 것 같아 아직도 창문을 닫지 못해요 5월 햇살 이리 아름다운 날 그대 꽃잎 신기루의 꿈이었을까 꽃바람 속에는 그대 있을까 푸른 산 새벽 안개 속에는 그대 있을까 오늘 나는 그가 보고 싶다 오늘 나는 그가 그립다 창밖에는 꽃바람 불고 파란색 불어요 등 돌린 그림자 그대일 것 같아 아직도 창문을 닫지 못해요 5월 햇살 이리 그대 꽃잎 신기루의 꿈이었을까 꽃바람 속에 그대 있을까 푸른 산 새벽 안개 속에는 그대 있을까 오늘 나는 그가 보고 싶다 오늘 나는 그가 그립다 뵙기 어려우신 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제가 노래를 하려니까 제가 오늘 공연 추모식 때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보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취지로 가게 됐냐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은 늘 멀리 계시고 늘 바라만 봤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옆집에서 살던 삼촌 같고 형님 같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정치 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애초에 생각도 없었고 정치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답나요? 근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런 목소리 내서. 일단은 이번 곡은 물론 드라마 OST에 삽입됐던 곡이지만 곡 쓴 친구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수 여사님을가 대화하는 그런 걸 그리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나요? 내가 없는 그곳에서 아파하지 말아요. 영원한 나의 사랑 그대. 살아가네요. 그대가 내 곁에 없는데 빗물 속에서 흔들리며 걸어가요. 듣고 싶지 않아. 모두가 아픈 거짓말. 이 사람이 어찌 죄가 되나요? 알고 있었나요? 추억의 기쁜 적들. 묵은 잔인한 상처란 걸 제발 용서하세요. 내가 그댈 아프게 했죠. 서로 사랑했던 기억 잊을 수도 없는 날. 내 사랑이 어찌 죄가 되나요? 알고 있었나요? 추억의 깊은 적들. 내게 잔인한 상처란 걸 눈물이 나요. 아무도 모르죠. 내 맘을 다해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 날 용서해줘요. 내 사랑
네, 그분의 정신이 노래가 되고 또 그 노래가 강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절절하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참석했다는 조관우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첫 번째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강금실 전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6주기를 맞아서 추모식 참석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니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 슬픔과 회한의 감정을 추스르고 찬찬히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참여정부의 역사적 의미 또 유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의 여성 변호사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참여정부 초기 저를 포함해서 막 임명된 4명의 여성 장관이 함께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여성 장관 임명은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 여성 헌법재판관, 여성 법무부 장관,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셔서 국가 권력에서도 성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담대한 실천은 한국 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호 수평관계를 열어가도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강렬한 기억 중에 한 가지가 검사와의 대화 장면일 겁니다. 이 또한 전무후무한 기념비적 사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담긴 대통령님의 의지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님이 내세우셨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단순히 몇몇 기관을 바꾸고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은 권력기관 내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국가 권력 최고 정점에 선 권력자가 평검사와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평등과 자유의 보편 가치를 대통령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대선자금 수사, 정경유착의 고리를 역사적으로 끊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주의의 오랜 차별구조를 흔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님은 대통령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선 분이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단임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직무의 한계를 무릅쓰고 거대한 역사적 과업의 수행과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외롭게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부엉이 바위도 바로 역사적 헌신의 상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대선자금 수사와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통치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대통령 스스로 용단을 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권력자로서 민주공화의 근본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대통령님의 희생정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과업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뼈아픈 고통을 대통령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문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남기신 미완의 가제와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대범한 정치적 자세를 배우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남기신 역사적인 과제를 현실화하는 미완의 숙제를 마저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죽음조차 넘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열린 자세로 현실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노무현을 말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대연정을 제시했던 사실도 이제 와서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좁은 시각으로 현실을 붙들다가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가 남긴 미완의 과제를 완성합시다. 모든 정치적 이해 타산을 버리고 역사의 커다란 흐름에 참여하는 크나큰 명예로움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합시다.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사랑으로 깊은 연대를 이룹시다. 그리하여 우리 세상을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이제 이 대의와 과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희생과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각성하고 우리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더라도
재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 과잉으로 경제 성장에 무슨 큰 지장이나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사회주의 아니겠어?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입니다.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치는 동과 서가 서로 나누어서 불신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불신을 부추기면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야말로 망국적인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치 끊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정치 바꿔야 됩니다. 동서가 갈라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화합된 정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문제이죠.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이 문화를 그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물려받은 역사의 오염된 역사의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 시민적 주체 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급실 전 장관의 추도사와 추모 영상 시민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육성을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통령님의 유지,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국민 통합을 향한 그분의 절절한 꿈과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내빈 소개에서 빠진 분이 두 분 계셔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그리고 김홍철 의원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축사가 또 추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그 추도식인 만큼 좀 그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손님을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호 회원께서 추도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5월입니다. 당신이 떠나가신 5월입니다. 당신께서 떠나가시고 6번째 맞는 봄입니다. 봄이라는 어휘가 잔인합니다. 대통령님, 단어는 배열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어는 그저 헐벗은 동물처럼 자유로이 뛰놀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모양을 갖도록 빚어내는 것은 순전히 쓰는 사람의 몫입니다. 어떤 말들을 건져내서 글을 빚고 그 글로써 대통령님의 심장으로 다가가야 할지 한없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께 글을 띄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생각해 보건대 대통령님은 낮은 분이셨습니다. 당신을 그리며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다짐해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신 그곳 따뜻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이제 21살 대학생이 된 저는 노무현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노무현의 시작, 입으로 살짝 되뇌었을 뿐인데 심장이 아팠습니다. 노무현의 시작은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노무현을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영화 변호인을 떠올립니다. 변호인 하겠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송우석의 외침이 노무현의 목소리로 가슴에 닿습니다. 반칙을 행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당신은 정치를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나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대통령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는 진리, 정치는 아름답다는 사실,
당신은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을 때 당신은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독재와 폭정의 어두운 그늘을 태양과 마주하게 함으로 비극적인 어제와 결별하려 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겐 꿈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먼저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정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없이 노동의 존엄함을 누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아이든 노인이든 재산이 있든 없든, 성적 지향이 어떠하든 약자와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평등한 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모두가 인간의 존엄함을 누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치가 아름답다는 것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 꿈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소망입니다. 설렘입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흔한 사춘기의 방황에 당신이 있어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밉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그런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그들의 의도가 추악하고 그들의 혀가 역겹고 그들의 거짓 위로가 증오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참 바보처럼, 아니 당신처럼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며 미래로 가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맹세합니다. 당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말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모두가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치하지 마라 하셨지요. 하지만 결국 시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보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당신과 같은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정치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당신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통령님, 꼭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당신을 넘어서고 당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는 아이고 마 하시며 저희 어깨를 두드려 주시겠지요. 대통령님, 저희가 보이시나요? 저희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당신께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낮은 자들이, 당신께서 그 무엇보다 크게 들었던 낮은 자들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추도사를 해준 정선호 회원이 노무현 장학생으로 선발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새내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추도사를 늠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10년부터 사람 사는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 주역들 가운데 노무현 장학생을 또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치와 꿈을 이어갈 젊은 세대를 키워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정선우 회원의 그 추도사를 들으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육주기를 맞이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면서도 인상 깊은 추모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콘서트, 사진전, 음악회, 시민문화제, 추모 강연, 글짓기, 그림대회, 걷기대회, 추모 공간 운영 등 손꼽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데 대해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이롭습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주목하셨던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정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5월은 한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의 달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기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어 주신 분들,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해, 부산, 경남의 많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묘역과 주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되씹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묘역과 봉하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국가의 최고 기밀인 정상회의록까지 선거용으로 뜯어뿌리고 국가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 소수파를 말살시키고 사회를 끊임없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 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채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찌하시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족을 도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우 씨가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겪어오신 그런 많은 일들,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굳굳하게 지켜오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봉화를 또 시민 여러분 곁을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오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그날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도 서로에게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이 탑니다. 날도 덥고 마음도 타고 타는 목마름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바리톤 송현상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대통령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피어나는 푸른 자유의 추억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들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이 새벽에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다같이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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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만세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 화두풀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신 바리톤 송현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힘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약속 올리겠습니다. 네, 더운 햇살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